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똑같은 보장을 받는 조건인데 내일 보험료가 3억 원 이상 차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정도 비용이면 막말로 거의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돈인데 한순간의 실수라고 하기엔 피해가 너무 크지 않나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을 잘 아는 전문가 또는 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고객님의 보험 증권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경기가 정말 많이 힘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나 내가 아프거나 다치게 된다면 아픈 것보다 이미 머릿속에서부터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은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이 없더라도 그래도 꼭 필요한 필수보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보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불필요하게 필요 이상으로 보험을 많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 보험을 많이 가입하신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잘 알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 보험이 왜 필요한지도 모른 채 그냥 주변에서 좋다고 했다거나 지인이 이제 막 보험을 시작했다고 하나 들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 파악은 없는 채로 사람과의 관계성이나 믿음 때문에 가입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마 매달 문자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따라 보험료 이체 문자를 보고 내 돈이 나가고 있는 내 보험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결국엔 내가 이걸 왜 가입했지 하는 상황,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사실이에요. 한 달에 보험료 15만 원을 낸다고 했을 때 20년이면 얼마를 내야 하는 걸까요? 매월 15만 원을 20년간 납입하면 총 3,600만 원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3,600만 원짜리 상품을 240개월 할부로 가입하는 게 보험인 거죠. 월 비용으로 생각했을 땐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총 납입액으로 확인해 보니 저 같은 경우엔 혼수를 준비했을 때 썼던 돈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까 또 좀 아찔한데요. 브랜드는 어디로 할지, 크기나 용량, 그리고 구매는 또 어디서 어떻게 해야 저렴한지 등 살면서 이렇게 많이 따져보고 싸운 날이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보험도 결국엔 비슷해요. 요즘은 조금만 시간을 내서 찾아봐도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어디가 저렴한지 이러한 정보들을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스스로 필요하다면 공부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소비를 해야죠.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서 오히려 머리가 아프고 헷갈려 하다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시청하셔도 앞으로는 보험 가입에 실패하시거나 리모델링을 반복하는 번거로운 일이 없게끔 초보자도 혼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꿀팁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을 가입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보험에서 경제적 위험을 대비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경제적 위험이 오게 될까요? 암, 뇌, 심장 같은 중대 질병에 걸렸다면 치료를 해야겠죠. 치료도 그냥 단순히 약을 먹거나 하는 치료가 아니라 좀 더 난이도가 있고 비용도 비싼 치료를 받으면 생존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완치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경제적인 요소인 돈이 영향을 끼치는데요. 돈이 있다면 비용에 대한 걱정은 덜어내고 최신, 최고의 의료 혜택을 누구나 받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입원을 하거나 장기적인 치료를 하게 된다면 일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고정적인 가계 소득에 영향이 생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소득은 끊기는데 생활비도 있어야 하고 병원비도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등 그 외에도 여러 지출할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 아픈 사람이 그 집안의 가장이라면 병을 치료하는 것과 함께 다른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제적 위험한 상황에 가장 필요한 보험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1순위는 무조건 실비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비보험은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이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가입 시기에 따라서 현재 1에서 4세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별로 보장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기로 1세대 실비는 100%를 보장, 2세대 실비는 90%, 3세대 실비는 급여 90%, 비급여 80%인데 3세대 실비부터는
도수치료, MRI 검사비, 비급여 주사제 이 세 가지를 3대 비급여로 한 번 더 나눠서 70%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는 급여 80%, 비급여 70%를 보장하고요. 이렇게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급여라고 분류되어 있는 부분에서 공당 부담금 565만원, 이 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비용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는 본인 부담금 188만원과 전액 본인 부담금 만원, 비급여 비용 50만원을 내가 내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진료비 총액 804만원 중에서 565만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해 줬으니까 239만원에 대해서만 내가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비보험을 따로 가입하고 있다면 239만원에 대한 병원비도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세대 실비라면 100%를 돌려받을 수 있고요.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는 각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내가 부담한 비용은 더 크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현존하는 보험 상품 중에서 가장 넓은 보장 범위와 혜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고민하실 필요도 없이 1순위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용 목적의 수술이나 상식적으로 치료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실비 처리가 안 되고요. 간혹 임신 출산은 왜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임신과 출산은 질병이 아닙니다. 아주 당연한 이유로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보험료도 한번 확인해 보면 10살 기준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수준이고 20세는 7,000원에서 12,000원, 30세는 1만원대, 40세는 만원에서 2만원, 50세 2만원 초반에서 후반, 60세는 2만원 후반대에서 4만원 중반대 정도로 나옵니다. 보장 한도는 질병 상해 각각 급여 5천, 비급여 5천만원인데 다 쓰면 보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연간 각각 최대 1억 원씩 보장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200만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으로 발생한 비용 20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을 다 돌려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가입한 실비의 자기부담금이 급여 10%, 비급여 20%일 때 입원과 수술을 통해 급여 부분 병원비가 5천만원 발생했다면 단순 계산으로 발생한 급여 병원비 5천만원 중에서 자기부담금 10%인 5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500만원을 돌려받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원 제도 덕분에 500만원 전부가 자기부담금이 아니고 200만원까지만 우리가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면 나머지 4,800만원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실비보험은 나도 모르게 찾아올 수 있는 질병 상해로부터 경제적 위험을 보다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품이기에 필수 보험이자 꼭 필요한 1순위 보험입니다. 그리고 1세대, 2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달에 실비 보험료로 10만원 이상, 많게는 20만원을 넘게 내고 계신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엔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언젠가는 4세대 실비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4세대 실비에서 급여 부분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원 상한선이 존재하지만 비급여 부분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원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3대 진단비 종합보험을 실비와 함께 준비하시면 좋은데요. 종합보험의 다양한 특약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3대 진단비라고 생각합니다. 3대 진단비란 암, 뇌, 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질병의 진단이 되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3대 진단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암과 심장, 뇌혈관 질환이 사망률 최상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당 중대 질병은 진단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걱정을 해야 하는데요. 암 환자가 있는 가구에서 의료비 부담이 정말 높게 나타나고 약 50%가 근로활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의료비 지출과 소득 감소로 일상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치료와 완치에 대해서만 걱정할 게 아니에요. 암 환자 가족이 되면 개인적인 고통과 경제적 고통까지 감당해야 하는 거죠.
신체적 증상은 물론 우울, 불안, 분노, 죄책감 등 심리적 문제도 생기고 어렵게 치료를 했다고 해도 변함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암으로 인해 발생한 누적된 상실들로 더욱 심각한 삶의 무게를 감당해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았던 돈도 많이 쓰게 되고 이 때문에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도 하고 자녀를 돌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친척 집으로 뿔뿔이 흩어서 지내기도 하고 어렵게 살아남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까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회사에서 배려를 해주려는 곳들도 있지만 환자 본인이 눈치가 보이고 피해가 될까봐 스스로 그만두기도 하고요. 암이 발병하자마자 대놓고 권고사직을 당해서 회사에서 쫓겨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체력적 부담이 심해서 일을 자진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요. 치료를 다 끝내도 자신이 설 자리가 없음을 실감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좋은 치료도 받아야 하고 생활비도 있어야 하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에 집이 있다면 대출금에 그 외에 고정지출 비용들까지 걱정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너무 속상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재산이 몇 억씩 된다면 부담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큰 단위의 돈이 없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해서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무섭긴 하지만 암은 관리가 되는 질병이 아닐까요? 암 환자의 상대 생존율은 70%가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조기 검진으로 암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많아졌는데 이런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종합보험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3대 진단비, 이 중에서도 암을 잘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 진단비는 크게 일반암과 소외감, 유사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해감은 식도, 췌장, 골수, 뇌암, 백혈병 등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넣는 건데 이 부분들은 일반암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소외감은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같은 생식기암들이 포함되는데 마찬가지로 일반암에서도 보장이 되는 범위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암에서는 유사암으로 분류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이성 종양 이 4가지를 제외하곤 나머지 전부 다 일반암 보장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암을 메인으로 준비하시고 현재 유사암은 일반암 진단비 가입 금액의 20%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서 추가로 더 가입하려면 일반암도 함께 높여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치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암 진단비를 가입할 때 주의하실 점은 간혹 원래는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유사암에 대장정막 내암이나 비침습 방광암 등 몇 가지의 암을 더 추가해서 차등 지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일반암 진단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약관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일반암 진단비의 20%까지만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외감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20% 또는 10% 수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축소 보장하는 회사들은 피하시고 소외감, 고해감 전부 일반암과 동일하게 100% 지급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진단비 외에 암 관련으로 추천드리는 건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인데요. 해당 특약은 암의 진단이 되고 나서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 최신 치료인 중입자 치료, 면역 치료 등을 받게 되면 최초 진단된 시점부터 치료를 받은 해마다 최대 10년간 가입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주요 치료비 3천만 원을 가입하고 암에 진단되어 10년간 치료를 했다고 하면 3천만 원씩 10년 총 3억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암 주요 치료비 이렇게 대비하시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암 다음으로 중요한 뇌와 신장의 경우 뇌 쪽은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장 범위가 넓고 든든해지는데요. 뇌출혈이나 뇌졸중만 준비하시면 기타 뇌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뇌혈관 장애 등은 보장이 안 되거든요. 건강검진을 자주 받기도 하고 검진 기술이 발달해서 과거와 다르게 질환 초기에 질병 발견이 많이 되는 만큼 넓은 범위로 보장하고 있는 뇌혈관 진단비로 가입을 하세요.
신장 쪽도 마찬가지로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엔 부정맥과 심부전증, 빈맥 등을 보장하는 심혈관 진단비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추천드리기보다 관련 가족력이 있어서 다른 분들보다는 더 걱정이 되는 분들 위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보험들이 준비되셨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을지 아니면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여유가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돈을 조금 투자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수술비와 가성비 특약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수술비 특약을 추천드리는 이유, 보시는 것처럼 매년 수술비 비용이 대부분 상승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비보험은 현재 4세대 실비를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라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실비는 실비대로 비용 처리하시고 수술보험금까지 받게 됐을 때 자기부담금 부분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실비보험, 수술비 특약 이렇게 3층 구조로 만들면 더 든든한 대비가 가능한 거죠. 과거 1세대, 2세대 실비는 결국 50대, 60대가 되면 높아진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계약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실비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든든한 노후를 위해서 수술비 특약을 함께 대비해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일 입원, 퇴원이라도 체류 시간이 6시간 미만일 경우 입원 한도인 5천만 원 기준이 아니라 통원 한도인 20만 원, 30만 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나와도 통원으로 비용 처리가 되니 900만 원이 넘게 내 자기부담금이 되는 거죠. 수술비 특약은 입원 여부 관계없이 약관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119대, 140대 같이 몇 가지의 수술을 정해놓고 보장하는 엔대수술비는 해당하는 질병 코드가 일치해야 보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범위가 좁고요. 7종, 8종, 9종은 급여 수가 코드인 ADRG로 보상하다 보니 보상 지급도 명확하고 범위도 상대적으로 넓다고 할 수 있지만 비급여 수술은 보장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와 새롭게 개발되는 수술도 수술의 정의에 부합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1호종 수술비를 첫 번째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 종합보험까지 필수적인 보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모두 다 알게 되었다고 해도 마지막 보험 꿀팁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간다면 남들보다 더 비싸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갱신형, 비갱신형에 대한 이해인데요. 왜냐하면 제 나이인 36세 남성 사무직 1급 기준 갱신형으로 가입한 42,805원짜리 보험이 10년 뒤인 46세 때 96,131원으로 갱신이 되고요. 56세 때는 227,807원, 66세 486,634원, 76세 83,574원, 더 나아가 86세에는 137,7,542원, 이런 식으로 일정 주기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건 계속해서 납부를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90세든 100세든 이때까지 보장받고 싶다면 계속해서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아래 비갱신 보험이라면 처음에 정한 135,244원이라는 금액은 변하지 않고 20년 동안만 납부를 하면 더 이상 추가로 지출하는 것 없이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결과적으로 길게 봤을 때 금액적인 부분은 비갱신형이 유리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비갱신형 기준 총 납입료는 3,245만 8,560원, 갱신형의 경우 86세까지 보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처음부터 납입한 보험료가 무려 3억 6,737만 원 정도가 됩니다. 동일한 보장을 받는 보험인데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에 따라서 총 납입 비용 차이가 3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아무거나 가입할 수 있을까요? 갱신형으로 가입하신 분들에게 소득에 단절이 생길 수 있는 60대 이후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 물어보면 지금과 큰 차이 없을 거라고 또는 나도 잘 모른다고 하십니다.
상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은 다들 비갱신 보험으로 바꾸기 바빴고요. 갱신이냐, 비갱신이냐, 한 글자 차이지만 이 한 글자 차이로 인해서 3억 원이 넘는 납입 비용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꿀팁은 납입 면제인데요. 보험료를 납입하는 도중에 암, 뇌, 심장 같은 중대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차후 모든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하고 10년 뒤에 위암에 걸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앞으로 내야 될 모든 보험료가 면제가 되고 진단이 된 암 진단비는 진단비대로 받게 됩니다. 그 외에 남아있는 특약들은 아직 지급 전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면서 언젠가 지급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납입 면제 기능은 꼭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사암 납입 지원 특약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일반암에서 보장하지 않는 유사암에 걸리게 된다면 남은 기간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특약인데 보통 절반 정도를 지원해줍니다. 추가해도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게 적어서 이 부분도 꼭 추가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꿀팁은 납입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인데요. 납입 기간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월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단순히 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25년 납, 30년 납 이런 식으로 납입 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 조건의 설계를 20년 납 90세 만기에서 30년 납 90세 만기로 늘리게 되면 총 납입료가 700만 원 이상 늘어나게 되고 만약 35년 납, 40년 납이 가능했다면 총 납입 보험료는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30년 만기냐 40년 만기냐 이거에 따라서 이자가 달라지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납입기간을 늘려버린다면 이자가 늘어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보험은 길게 낸다고 해서 나중에 내 보험의 가치가 상승해서 남한테 비싸게 판매하거나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 보험에서는 납입기간을 늘릴 게 아니라 줄일수록 총 납입 보험료를 최소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꿀팁은 기본형 말고 무해지형으로 가입하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납입 기간 중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나오는 보험은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고 납입 기간 중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는 보험은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만기 시점이 되면 어차피 만기 환급금은 영원으로 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해지형으로 가입을 했냐, 기본형으로 가입을 했냐, 이 작은 차이로 인해서 총 납입료가 차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입한 보험이 무해지형인지 아닌지 꼭 따져보셔야 되고요. 이러한 꿀팁들을 모르고 가입한다면 남들보다 비싸게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꿀팁은 10년 이내 입원 수술에 주목하자입니다. 이건 건강고지 할인형이라고 해서 10년 이내 중대질병이나 입원 수술이 없다면 할인형으로 좀 더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표준 건강체 보험에 한 가지 질문이 추가되어서 10년 이내 입원 수술을 물어보는 상품입니다. 보험 가입을 할 때 질문의 가지수가 많고 과거 병력을 따지는 보험일수록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입니다. 기존 표준 건강체 보험에서는 5년 이내 입원 수술만 물어봤다면 10년 동안의 입원 수술을 물어보는 거죠. 36세 남자 상해급수 1급 기준 20년 나 90세 비갱신 무해지형으로 일반 표준체로 설계했을 때에는 13만 3,201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데요. 나머지는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10년 이내 입원 수술력이 없이 건강하다면 8만 4,690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비교해봐도 거의 5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병력 때문에 초강광체로 가입을 못한 분들도 매년 할인을 통해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상품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남들보다 가성비 뛰어난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말하고 보니까 보험을 알아볼 때 필요한 점검표를 만들어 드린 것 같은데요. 살면서 이것만큼은 꼭 필요한 보험 두 가지. 첫 번째는 실비보험, 두 번째는 3대 질병에 대한 보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1번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 어떤 유형인가요? 2번 납입 면제가 들어가 있는지 3번 납입 기간은 몇 년인가요?
4번 무해지용으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5번 고지사항에 따른 상품을 선택했나요? 가입한 보험이 너무 많아서 조금만 필요하다면 진단비를 줄이거나 기존에 없어서 보완이 필요한 내용들만 추가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비보험과 3대 진단종합보험 이런 것들만 잘 준비하시게 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해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만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어떤 보험들로 가입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시간이 되실 때 빨리 보장 분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자녀도 없는데 사망자금인 주계약, 종신보험이 너무 많이 가입되어 있다거나 자녀가 15살이 되었으니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권유, 여기저기 제대로 비교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가입을 한다거나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CI보험, 변액보험, 유니버셜 종신보험 등을 가입해서 내 목적에 맞지 않게 낭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실비나 3대 질병보험 외에 다른 보험들은 필수보험이라고 가입한다기보다는 솔직히 본인 욕심 때문에 가입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험은 저축, 재테크가 아니기 때문에 과하게 지출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세한 것까지 모두 받으려고 이것저것 많이 추가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리고 싶습니다. 실비가 없는 분들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있다면 기본적인 치료비는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요. 영상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보험에 대해서 잘 아는 소비자나 저를 비롯한 보험 전문가들은 가입되어 있는 특약이나 보장들이 간결하게 되어 있는 편이고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너무 다양한 특약들을 모두 가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상담하는 대부분의 고객님은 평범한 직장인, 주부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출 요인은 보험 외에도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은 저축, 재테크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토대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거나 제대로 된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링크 또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좀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